1억 6천만 년 전, 지구 남반구에 있던 거대한 원시 대륙이 갈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갈라진 땅엔 새로운 생명이 탄생했다. 생명들은 고립된 섬에서 비밀스러운 진화를 준비하고 있었다. (46억 년) 지구의 역사 중 곤도와나 대륙이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갈라지게 된 것은 1억 6천만 년 전의 일이었다.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호주 대륙은 곤도와나라는 공통 조상을 가진 각각의 동식물을 싣고서 멀어지기 시작, 거대한 생물의 방주가 되었다. 그 중에서도 대양에 의해 다른 대륙과 멀리 떨어진 호주, 그것은 이후 독특한 고대 생물의 천국을 이루었다. 호주 북동부 해안 2,300km에 걸쳐져 있는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우주에서 지구를 볼 때 유일하게 식별 가능할 정도로 푸른 세계 최대의 산호초 지대다. 900여 개의 섬들 사이로 수천 종의 수생 생물들이 살고 있다. 지구 생명은 바다로부터 출발해 육지로 그 영역을 확대했다. 지금도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의 바닷속에는 태초에서 분화된 다양한 생명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얕은 바다의 산호초 사이로는 민물메기를 닮은 쏠종개가 떼지어 숨어 있다. 카페처럼 등에 줄무늬가 있는 그레이 카페 상어.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에는 대형 백상아리를 포함 100여 종에 이르는 크고 작은 상어가 살고 있다. (45cm) 길이의 작은 바다의 용, 해룡은 헤엄치는 대신 물결에 몸을 맡기며 바다를 누빈다. 주변에 따라 몸의 색깔을 시시각각 바꾸는 갑오징어. 보호색을 통해 바닷속에서 생존 방식을 터득한 변신의 귀재다.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의 고유종인 노틸러스다. 노틸러스는 지금으로부터 6억 년 전 지구상에 나타난 살아있는 화석이다. 연체동물의 조상인 노틸러스는 500m 깊이의 바닷속에서 생활하다가 해가 지면 표면으로 올라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다.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바닥의 모습을 드러낸 거대 생명체. 고래와 비슷한 꼬리와 유선형의 몸체를 가진 녀석은 해양 포유류 듀공이다. 길이가 3m에 이르는 듀공은 육지에서 살다가 바다로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생물의 역사, 진화 초기의 비밀을 간직한 고리가 되었다. 호주는 한반도 면적의 34배에 달하는 거대한 대륙이자 섬이다. 북부도시 타운즈빌은 적도와 가까워 열대와 온대의 식생이 혼재되어 있다. 이곳의 자랑은 1년 내내 서식하고 있는 듀공. 듀공은 유선형의 몸체와 지느러미로 인해 얼핏 고래와 비슷해 보이나 완전히 다른 종류로서 바닷속 앞을 이룬다. Dugongs are not related to whales or dolphins or seals. Dugongs belong to an order called Sirenia or sea cows. There are now just 4 species of sea cow, 3 species of manatee and the dugong. 세계에서 듀공이 가장 많이 서식하고 있는 호주의 바다.
하지만 얕은 바다에 사는 듀공에게 해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은 치명적인 위협이 됐다. 듀공 사냥은 금지됐지만 지난 40년 사이 듀공의 개체수가 90% 이상 줄어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Once upon a time they were plentiful, but now they're all scared. They go somewhere else where it's a bit more peaceful and not so many boats. You know. Now and then you see up and down the coast a little bit, you'll find a dead dugong on the beach where the propeller of the boat has hit the dugong and it's died. So it's sort of run away because too many humans. 다친 듀공 중 새끼 2마리가 얼마 전부터 시드니 아쿠아리움에서 보호받고 있다. 듀공은 수면 위로 몸통을 내밀어 앞 지느러미로 새끼를 감싸 가슴에서 젖을 먹인다. 선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인어로 착각했다. 때문에 듀공은 인어 이야기의 시초가 되었다. 조련사들이 수족관 물 위로 상추를 던지자 등을 보이며 다가오는 녀석. 수면 위로 콧구멍을 내밀어 숨을 쉬며 상추를 받아먹는 듀공이다. 야생성이 강한 듀공이 수족관에서 지내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새끼일 때 구조되어서 적응할 수 있었다. 듀공은 자연에서 70년 이상 살며 300kg, 3m까지 자라난다. 구조된 녀석은 이제 6살이 된 암컷이다. 듀공은 고래, 바다사자 등 해양 포유류 중에서 유일하게 채식을 하는 동물이다. 노처럼 생긴 앞 지느러미는 몸을 지탱하고 새끼를 낳는 데 이용한다. 고래처럼 꼬리로 헤엄치지만 어금니로 식물들만 골라먹고 산다. 지금 이곳에서 듀공은 바다의 해초 대신 하루 120kg씩 양상추를 먹는다. 제작진은 듀공의 실체를 마주하기 위해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의 2,000km 아래인 남쪽으로 내려왔다. 따뜻한 물에서만 사는 듀공의 서식지의 남방 한계선 모튼베이다. Especially by the helicopter pilot. Just 2 days ago, he saw 2 dugongs on the other side, just over there. 듀공은 난파선 근처에 붙어있는 해초를 먹으러 온다. 지구 온난화에 의한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의 수온 상승으로 듀공의 먹잇감인 해초 지역도 줄어들었다. 듀공은 해초를 찾으러 지난 몇 년 사이 서식지를 수백 킬로미터씩 더 이동했다. They can move around a lot. So one dugong can move in Moreton Bay 40 kilometres in one day. So they might be in one spot and then the next day be somewhere very different. So we always have to look for them. They're very shy. 1 kilometre, 2 kilometres further down. So past the Tangalooma Rex. 듀공은 홀로 다니거나 새끼와 함께 이동을 한다. 하지만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그 대신 발견한 것은 돌고래. 돌고래는 등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어 듀공과 구별된다. 초음파를 내며 주변의 무리와 의사소통을 하는 돌고래. 돌고래 역시 먼 옛날 듀공처럼 육상 동물의 길을 포기하고 바다로 돌아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두 동물의 육상 조상은 달랐다. 뼈의 구조를 통해 봤을 때 돌고래는 좀 더 작은 육상 동물에서 진화했다. 돌고래와 달리 견고한 뼈대와 두개골이 발달한 듀공. 듀공은
어디에서 진화했을까? 최근 생물학계에서는 진화의 고리가 되어주는 화석이 발견됐다. 프리일라 다르윈이라 이름 붙여진 화석은 4발을 가졌지만 발에 물갈퀴가 있었다. 육상과 수중, 두 생을 모두 가능했던 것. 땅에서 바다로 돌아간 동물의 중간 단계이다. 뒤공의 선조로 여겨지는 동물, 페조시렌. 이 동물은 4개의 다리를 가지고 육상에서 걷고 있었다. 하지만 고대의 어느 순간 앞다리는 지느러미로 바뀌고 뒷다리는 사라졌다. 현재 뼈의 상태를 볼 때 육상 동물 중 뒤공과 가장 가까운 것은 코끼리로 추정된다. The nearest terrestrial relative of the dugong was the elephant. But dugongs originated from small animals that look a bit like pigs that lived on the land, and they went back to the water. 제작진은 타운즈빌 근처에서 뒤공이 목격됐다는 제보를 받고 다시 북부로 올라갔다. The left-hand side of Jeffrey Bay, maybe around about 10 metres off the shore, maybe only about 1.5–2 metres deep water. So you could clearly see them swimming around, eating the seagrass, just coming up to the surface and then diving back down again. But a couple of my colleagues from the dive shop got in and just waded up to around about waist-chest deep water and just stood there, and sure enough the dugongs would just come past them and go away again. 건기의 마지막인 10월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에서는 바람이 거세게 분다. 출렁이는 파도 사이에서 듀공을 기다린 지 몇 시간째. 있다. 들어왔다. 파도 사이로 짧게 스쳐 지나가는 것. 바로 듀공의 등이었다. 들어왔어. 20m 이상 잠수할 수 있는 듀공은 평균적으로 10분마다 숨을 쉬러 올라온다. 잠시 등을 보이며 모습을 드러냈던 듀공은 이내 잠수해버렸다. 듀공은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중에서도 산호초가 없고 해초가 많은 얕은 바다에서 서식한다. 곤도와나 대륙의 생성 초기, 물에서 땅으로 올라가며 진화의 과정을 밟던 생물 중 하나가 다시 바다로 돌아왔다. 둥그스름한 몸으로 수면 위로 올라와 숨을 쉬며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행동 때문에 인어로 오인됐던 듀공. 생물 진화의 고리가 되는 원시 생물체인 듀공은 현재 멸종 위기인 희귀동물이다. 뒷다리가 없어지면서 꼬리 지느러미가 발달했고 입 주위에 있는 200여 개의 감각물을 이용해 진공청소기처럼 바닥의 해초를 뽑아 먹는다. 듀공은 사람처럼 자연 생태에서 70년 이상 생존하며 1년 이상 임신해 새끼 한 마리를 낳고 2년 이상 젖을 먹인다. 오래 살고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듀공의 개체 수는 매우 적다. 바다에서 듀공은 수천 년간 고기와 기름을 위해 사냥되고 남획되었다. 같은 종류의 스텔라 바다소는 이미 18세기에 멸종됐다. 발달된 두개골로 해초를 뜯어먹기 알맞게 진화된 듀공. 현재 생물학계에서 진화의 과정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다. 신비로운 이 동물이 왜 바다로 다시 돌아왔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진화의 단계에서
중력에 무거운 짐을 벗고 덩치를 키우기 위해 돌아왔다는 주장도 있다. I think nobody really knows why dugongs and Sirenians went to the sea, but probably because seagrass was very good food and not that many large animals eat seagrass. So I think they evolved from animals that lived in the coastal swamps, and they saw the opportunity to eat seagrass, which is good food, and they moved back to the sea and specialised on eating seagrass. 호주 남동쪽에서 200km 떨어진 섬 타즈메니아. 남한 면적의 3분의 2 정도의 크기가 되며 남극에 가까운 이곳은 호주 북부와는 전혀 다른 기후와 식생을 보인다. 타즈메니아의 지형은 높은 산과 평야가 함께 공존한다. 사계절 내내 만년설이 남아있는 타즈메니아에도 격리와 고립이 낳은 독특한 원시 생명체가 살고 있다. 강물을 가르며 수면 위를 헤엄쳐 오는 녀석. 오리너구리라는 독특한 이름의 동물이다. 수달처럼 몸에 털을 가진 포유류적 특성과 오리처럼 부리가 달린 조류적 특성을 함께 가지며 그 생김새까지 합쳐놓은 듯한 오리너구리. 가장 원시적인 포유류로서 곤도와나 대륙 고대 포유류의 원형을 간직한 오리너구리는 그 특이한 생김새와 생태로 인해 한때 진화의 산물이 아닌 상상의 동물로 여겨지기도 했다. 라트러브 지역. 오리너구리의 집단 서식지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주위에 대해 경계가 심한 오리너구리는 잠시 동안만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낸다. 녀석은 등과 앞다리의 근육을 이용해 빠른 속도로 헤엄치거나 잠수해버린다. 오리너구리는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만 관찰할 수 있다. 녀석은 강이나 연못의 가장자리와 물속에서 작은 수생곤충, 가재, 지렁이 등을 잡아먹는다. 먹잇감을 노리는 오리너구리. 녀석의 발에는 물갈퀴가 있어 헤엄과 잠수에 유리하다. 수컷은 뒷발의 발톱에서 독을 뿜어내 번식기 때 다른 수컷과 경쟁한다. 물속에 들어가면 눈, 코, 귀를 모두 닫고 오직 수천 개의 작은 구멍으로 덮여있는 부리의 감각에만 의존한다. 오리너구리의 먹이인 민물가재는 전투태세에 나섰다. 눈을 감고 헤엄치는 오리너구리의 부리를 용케 피하는 가재. 몇 분씩 잠수하는 오리너구리는 잠시 부리의 숨구멍으로 숨을 쉬기 위해 나온다. 오리너구리는 부리로 돌을 들치면서 먹이를 찾는다. 가재는 도망치기에 바쁘다. 드디어 부리에 걸린 지렁이를 잡았다. 성장하면 이빨이 없어지는 오리너구리는 부리의 위아래판을 이용해서 먹이를 섭취한다. 하루에 자기 몸무게의 반인 1kg까지 먹을 수 있는 대식가다. 가재는 오리너구리의 부리를 피해 숨었다.
먹이가 충분하지 않을 때 오리너구리는 꼬리의 지방을 분해해 에너지를 얻는다. 헤엄치는 데 명수인 오리너구리지만 부리에만 부딪히지 않는다면 가재는 안심이다. They're very good swimmers. They've got webbed feet. They only swim with their front feet, like a dog, and their back feet just hang back on the tail. So they're only like a dog paddle, that's all they do. But they've got very strong claws for digging, because a female generally has a burrow anything up to 30 metres for breeding purposes. 곤도와나 대륙 10월의 봄은 번식과 생육의 계절이다. 날지 못하는 새, 타즈메니아 헨도 여러 새끼를 거느리고 먹이를 찾아 나섰다. 흑고니 부부도 태어난 지 이틀밖에 안 된 새끼 6마리를 데리고 첫 나들이에 나섰다. 검은 백조, 흑고니도 호주에서만 발견된다. 다른 백조들과는 달리 태어난 지역을 떠나지 않고 텃새로 살아가고 있다. 어미의 등 위로 올라타려고 안간힘을 쓰는 흑고니 새끼들. 처음으로 물 위로 나선 흑고니 새끼는 아직 헤엄치는 게 서툴다. 하지만 6마리가 다 오르기에는 어미의 등이 너무 좁다. 의젓하게 어미를 따르는 새끼들은 역시 호주에만 있는 마운틴 덕이다. 이웃의 가족들을 지켜보고 있던 오리너구리. 오리너구리도 몸을 돌려 자기의 굴로 들어간다. 제작진은 오리너구리의 파충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새벽길에 나섰다. 도마뱀처럼 육지를 걸어다니는 오리너구리의 모습을 포착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예민한 녀석은 땅 위로 올라서는 자신의 모습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다. 제작진은 오리너구리가 다니는 길목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기다렸다. 오리너구리가 자신의 굴로 돌아가기 위해선 반드시 이 작은 다리를 건너야 한다. 반수중, 반육상 생활을 하는 녀석의 생태를 포착하기 위해 수중 카메라도 설치했다. 하지만 몇 시간째 오리너구리는 물속에서 쉽사리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 바로 물 밖에서 오리너구리를 해칠 수 있는 포식자들 때문이다. 물 밖으로 나와 기어가는 짧은 시간이 오리너구리에겐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된다. And that's when they get walking around on land and they can get taken by dogs and cats and cars as well. It's because they're a very awkward walker and easily caught by a predator. 한참을 지켜보던 오리너구리가 드디어 결심을 했다. 물이 얕은 작은 다리를 건너 굴로 돌아가려는 것이다. 맹렬한 속도로 기는 녀석. 그 기세에 카메라가 떨어져 나갔다. 이제는 물 밖으로 나와야 하는 차례. 오리너구리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 닥쳤다. 잠시 경계하던 오리너구리. 제작진의 카메라에 40cm 정도의 오리너구리가 파충류 도마뱀처럼 육지로 기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짧은 길을 맹렬히 걸어 집으로 향한 오리너구리. 오리너구리의 파충류적 특성은 이뿐만이 아니다. 제작진은 오리너구리의 굴을 찾아 나섰다. There's a burrow over there in the high bank on the other side, and that platypus it comes out of that down into the stream that runs out of the ponds, follows them up and up into the ponds to feed of an evening. 가장 최근에 사용한 흔적이 있는 오리너구리의 굴. 번식기의 오리너구리 암컷은 앞발을 이용해 최대 30m까지 굴을 파고 들어간다. 오리너구리의 굴의 단면 모양이다. 호주의 야생 늑대인 딩고 등을 피해 오리너구리 암컷은 최소 15m 이상의 갈래길을 만든다. 그리고 그 속에서 1년에 한 번, 2개 정도의 알을 낳는다. 분류상으로는 포유류에 속하면서도 파충류나 조류처럼 알을 낳는 오리너구리. 열흘 만에 알을 깨고 나오는 새끼는 어미의 젖을 먹는다. 오리너구리는 생식과 배설이 한 구멍에서 이루어지는 단공류 포유류다. 세상에 둘밖에 없는 단공류 중 남은 하나 역시 호주에 산다. 포유류의 원시 단계인 단공류로서 개미알개의 주둥이와 고슴도치의 몸통을 갖고 있는 바늘 두더지. 천적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녀석들은 언제 어디서나 몸을 숨기고 있다. 엄폐물이 없는 곳에서는 부드러운 땅을 파서 엎드린다. 5cm 길이의 가시로 뒤덮인 등은 야생 늑대 등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준다. 연약한 피부가 있는 배는 땅에 묻어 보호한다. 바늘 두더지의 주둥이 위쪽에는 코가 나 있고 오리너구리처럼 이빨이 없다. 바늘 두더지도 파충류처럼 알을 낳는다. 새끼는 알에서 열흘 만에 깨어나 어미 배에 있는 주머니 속에서 자란다. 따뜻한 햇빛이 비추는 날이면 바늘 두더지는 나무 틈에서 먹이 활동을 한다. 개미와 개미알이 주된 먹이. 주둥이에서는 최대 15cm나 되는 지렁이 모양의 혀가 나와 먹이를 핥는다. 1억 6천만 년 전 곤도와나 대륙 당시 오리너구리와 같은 조상에서 분화된 원시 포유류 바늘 두더지. 고대 생물의 원형을 간직한 채 시공간을 뛰어넘어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 호주 섬은 곤도와나 대륙 당시에 고생대 식물들을 포함 고원과 평야, 사막의 식생들이 혼재되어 2000여 종 이상의 식물들이 살고 있는 거대한 생태계의 보고다. 유칼립투스 나무숲 사이로 공룡 같은 다리를 드러내는 녀석들. 다른 세상의 동물처럼 여겨지는 이것은 에뮤라는 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새인 에뮤는 평균적으로 몸 길이가 1.8m, 몸무게가 40kg이 이르며 무리지어 생활한다. 현존하는 가장 큰 새인 아프리카의 타조, 이미 멸종해버린
뉴질랜드의 모아새와 친척 관계로서 곤도와나 대륙 당시 한 조상에서 분리되었다고 추정된다. 짧고 뭉툭하게 퇴화된 날개를 가지고 있는 에미는 호주의 특산종으로서 나뭇잎이나 식물의 종자, 곤충들을 먹고 산다. 에미 무리 근처에서 그 모습을 관찰하다 살그머니 다가가는 들청개. 피부에 다이아몬드 무늬가 선명하고 몸 길이는 2m에 달하는 다이아몬드 비단뱀이다. 주변을 경계하는 에미우. 에미가 놀랐다. 자기들끼리 부딪히며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다. 에미는 한 번 뛸 때 시속 50km까지 속력을 낼 수 있는 달리기의 선수다. 날 수 없는 대신 달리기를 선택한 새. 하지만 그 또한 앞으로만 달릴 뿐 뒤로는 갈 수 없다. 새끼들에게도 날 수 없는 날개는 남아있다. 곤도와나 대륙에서 분리된 초기의 호주 섬에는 인간이나 대형 육식동물 등 에미의 포식자가 없었다. 때문에 날개를 쓸 필요가 없었던 에미. 현재도 에미의 양 날개는 몸의 균형을 잡거나 구애를 할 때만 이용될 뿐이다. 호주의 남쪽 타즈메니아의 밤이 오면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키가 60cm 정도 되는 페디멜론. 배주머니에 새끼를 넣고 풀을 뜯고 있다. 주머니 여우는 나무를 올라타며 본격적인 먹이 활동에 나서려 한다. 돼지를 닮은 녀석도 모습을 드러냈다. 주머니 여우의 아랫배에도 구멍이 뚫려 있다. 바로 새끼가 들어있는 육아 주머니. 한 달쯤 된 새끼가 다리를 뻗었다. 캥거루 무리도 본격적인 먹이 활동에 나섰다. 한 살이 채 안 된 새끼가 어미 자궁의 젖을 빨기 위해 육아 주머니에 머리를 집어넣은 상태. 호주 섬의 밤은 주머니를 가진 야행성 유대 동물들의 천국이다. 호주의 건조한 목초지대에서 풀을 뜯어먹고 살아가는 캥거루들. 새끼는 어미가 임신한 지 한 달 만에 태어나 약 11달 동안 육아 주머니 안과 밖에서 생활한다. 짧은 다리와 흔적만 남은 꼬리를 가진 웜뱃. 웜뱃 또한 유대동물이다. 녀석은 뒤쪽을 향해 열려있는 육아 주머니에서 한 마리의 새끼를 기른다. 녀석들은 숲을 오가며 풀잎과 뿌리를 먹는다. 웜뱃의 큰 코와 작은 눈으로 이루어진 얼굴은 코알라와 닮았다.
They are distant cousins to the koala. So if you hold back a koala's ears, you'll actually see a wombat's face. Now these guys, koalas live in trees. Wombats, they love to dig in the ground. 캥거루는 달리기보다는 점프의 전문가지만 에미처럼 앞으로만 갈 수 있다. 캥거루의 번식기는 따로 없다. 암컷 캥거루는 출산일을 빼고는 언제든지 임신할 수 있다. 이 점을 노린 수컷이 암컷이 주머니에 새끼를 갖고 있어도 계속해서 짝짓기를 시도하는 중이다. 원백과 왈라비가 고사리밭에서 새로 난 풀을 뜯고 있다. 왈라비는 캥거루와 비슷하지만 키가 절반 정도인 80cm다. 원뱃은 신진대사가 느려 먹은 것을 소화시키는데 2주나 걸린다. 야생동물의 서식지 사이로 난 도로. 차 소리에 놀란 원뱃이 무조건 달린다. 원뱃은 달릴 때면 시속 40km까지도 속력을 낼 수 있다. 왈라비와 마주친 원뱃. 겁이 많은 원뱃은 잠시 왈라비와 대치한다. 왈라비가 마침내 물러선다. 눈이 나쁜 원뱃은 공기의 진동과 소리로 상대방을 감지한다. 원뱃은 왈라비가 떠나고도 한참 뒤에야 숲으로 들어간다. 유칼립투스 나무의 숲. 원뱃은 보금자리를 찾아왔다.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다가 땅 밑 굴로 들어간다. 그리고 이내 굴 밑에서 흙을 파낸다. 또 다른 원뱃이 다른 곳에서 굴을 찾아 어슬렁거린다. 앞발로 땅을 파는 습성 때문에 원뱃의 육아 주머니는 뒤로 열려 있다. 주머니에 있는 새끼에게 흙이 들어가지 않게 진화한 것이다. 위협이 있거나 쉬고 싶을 때 원뱃은 굴러 들어간다. 땅굴은 조심성 많은 초식동물 원뱃의 안전한 피난처다. 숲속 여기저기에 뚫어놓은 원뱃의 굴. 굴 내부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 제작진은 원뱃의 굴 속으로 특수 카메라를 집어넣어 보기로 했다. 굴은 입구만 해도 약 2m나 됐다. 게다가 좌우로 다시 굴이 나 있어 여기저기에 굴이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They will have a den, but they can have 6 to 8 dens in an area and they will just visit those dens. So the wombats, it's virtually when they're digging their burrow, it's a metre down, but it can actually be a great expanse, metres long. 어스름이 깔릴 무렵 어미 원뱃의 뒤로 난 주머니에서 새끼 원뱃이 머리를 내밀어 함께 풀을 뜯고 있다. 어미는 임신 3주 만에 새끼를 낳는다. 새끼는 태어난 후 6개월 동안은 어미의 주머니 안에서 생활한다. 원뱃은 캥거루과의 다른 유대동물이나 주머니 여우 등과는 반대로
육아 주머니가 뒤쪽으로 열려 있다. 땅을 파는 원뱃의 습성에 따라 이루어진 자연의 섭니다. 주머니가 뒤로 열린 유대동물은 또 하나 있다. 바로 코알라다. 생후 1년이 안 된 코알라 새끼가 어미에게 엎여 있다. 코알라 역시 뒤쪽으로 향한 육아 주머니에서 6개월간 새끼를 키운 뒤 다시 6개월 동안은 등에 업어 키운다. 코알라와 원뱃은 생김새뿐만 아니라 번식의 방법도 동일하게 진화됐다. Both of them, for example, have a tiny, tiny little tail. It's very, very tiny. You can't see it. You can only feel it. Yeah, which is also a sign that they maybe a few million years ago there maybe been even one animal and then just split up to be, you know, one lives on the ground, one lives on the tree. But they're really close related from there. 호주 섬 대부분의 지역은 메마르고 황량한 고원지대나 사막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 생존하기 위해 포유류들은 임신 기간을 줄여왔다.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임신하고 출산 후에는 주머니에서 키우는 방식으로 활동성을 높였다. 그래서 포유류 중 유대류가 번성하였다. 유칼립투스 나무 높은 곳에서 살고 있는 또 하나의 유대동물, 코알라. 호주에는 나무를 타고 올라와 코알라를 해칠 수 있는 상위 포식동물이 없다. 동작이 굼뜬 코알라에게는 살아가기 좋은 환경이다. 코알라는 호주에서 가장 많은 나무 종류인 유칼립투스의 잎만 먹는다. 하지만 코알라가 먹는 유칼립투스의 종류는 전체의 약 5%에 불과하다. 영양가가 거의 없는 유칼립투스 잎을 먹는 코알라. 에너지를 비축하느라 느리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 수컷 코알라가 영역을 알리려는 본성으로 소리를 지른다. 하지만 이렇게 야생성이 남아있는 코알라는 호주에서 급격히 줄고 있다. 기후온난화로 코알라의 먹이가 되는 유칼립투스 나무가 사라지고 개발로 인해 자연 서식지가 파괴됐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코알라 전염병까지 돌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코알라의 숫자는 5만 마리 정도. 10년 사이 절반 이상 감소해 멸종 위기에 직면한 동물이 되었다. 호주에서는 로드킬로 목숨을 잃는 야생동물도 해마다 수백만 마리에 이르고 있다. 희생된 동물은 자궁에서 태아를 기르고 있던 원뱃의 암컷이다. (3km당) 한 마리가 희생되는 호주의 도로. 이곳은 야생동물의 거대한 무덤이 되었다. And it's just walked across the road, and they might sit, and cars just come. You don't often get wombats killed on the road. It's more often a wallaby like that one back there, or little kangaroos, or possums. 곤도와나 대륙에서 갈라진 이후 호주 섬에선 수많은 원시 생명체들이 사라졌다. 화석 분석을 통하면 지난 2만 년 사이 자이언트 캥거루, 주머니 하마 등의 유대 동물들이 사라진 것으로 보고됐다. 현재도 가장 작은 캥거루과 동물인
배통 등이 멸종에 직면한 상태다. 호주 대륙의 최상위 포식자로서 주머니를 가지고 있던 호랑이, 타즈메니아 타이거. 타즈메니아 타이거는 1930년대에 멸종했다. 200년 전 문명을 가진 인간이 섬에 들어와 사냥을 시작했고, 이후 타즈메니아 타이거는 자연의 법칙과는 무관하게 호주에서 사라졌다. At that time, the Australian continent was a lot wetter overall and carried a large number of different marsupials that no longer exist today. Now, most of those became extinct. 46억 년의 시간 속에서 생성과 분화, 소멸을 반복해온 지구 생명의 역사. 생명은 아주 단순한 곳에서 외롭게 시작했다. 진화가 이뤄낸 자연의 섭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게 되는지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 (1억 6천만 년) 전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갈라진 곤도와나 대륙은 생물의 방주가 되어 원시 생명체들을 싣고 떠났다. 고유의 신비를 간직한 채 그들만의 천국을 만들어낸 곤도와나의 고대 생물들. 자연의 섭리 속에서 그들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다.